아유 죄송합니다. 예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예. 김장수 원장님 앉으시고 네. 제가 테이블 하나. 확보를 했네요. 잠깐 앉겠습니다. 아, 네. 먼 길 하셨습니다. 네, 먼길 네. 왔습니다. 예. 언제 몇 시 기차 타셨습니까? 보통 우리 늘 하듯이 9시 10분 KTX 타서 봉화에 12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예. 어느 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 노무현 재단에서 그냥 내려가는 기차 타고 묻어서 왔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대통령님하고 5년 같이 일하셨나요? 아니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예, 예. 네. 해마다 봉화에 오십니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오려고 노력합니다만 빠뜨릴 때도 있어요. 예. 올해는 또 각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분들 많은 또 당선인 20명? 아 그런가요? 예, 몰라요. 안 가끔 세봤어요. 제가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출신이 20명이 당선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워를 낼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파워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청와대 행정관들도 많이 됐죠. 그 외에 많이 된 줄 아세요? 오늘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이 국회의원보다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이 그 국민들한테 더 임팩트가 있게 다가간답니다. 아. 예, 국회의원은 뭔가 국민들이 의원들은 막 좀 정치인인데 뭔가 좀 부정적인 인식 같은 거 있는데 청와대에서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일한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식의 네. 뭔가 좀 임팩트가 훨씬 더 강하게 간대요. 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네. 이 청와대 행정관 그 문패가 네. 이름표가 청와대 비서관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는 높이 평가된답니다. 원래 청와대 내부의 서열상 행정관 위에 비서관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유, 이 팟짱에서 네. 김종대, 김창수가 행정관이라 그래가지고 매번 팟짱에서 청와대 전직 행정관 그래서 네. 이걸 보신 국민들이 행정관이 대단한 걸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 행정관 경력으로 당선된 분들은 우리 김종대 이제 의원이 있죠. 네. 김종대 의원하고 저하고 이 우리 정창 브라더스에 네. 대해서 한턱 내야 됩니다. 이거 좀 알려주세요. 광고 좀 해주세요. 한턱 내라고. 예, 그래야 되겠네요. 네. 한턱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오늘 나온 현안 가운데 네. 그 홍만표 변호사죠. 지금 전직 검사. 네. 이분이 대검에 있었어요. 네. 예, 대검 수사기획관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분이 비리덩어리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뭐 노 대통령 유서에 대해서 어제인가 인터넷 신문에 그 어떤 칼럼을 하나 어느 분이 쓰셨는데요. 네. 유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참 명문장이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이 이제 절절하게 유서에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뭐 부정, 비리 이런 혐의로 계속 몰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뭐 심적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또 죽음으로써 이것을 해야 됐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은 저도 뭐 홍만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보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뭐 지나가는 자막을 보니까 무슨 오피스텔 50채를 네. 뭐 부인명예로 관리하고 야 정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필 또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네. 다시 한번 눈물 날 정도로 그냥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 김창수 원장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맨날 상황입니다. 맨날 나는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눈물이 살짝살짝 좀 감성적이셔서 그래요. 아니 감성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어서 사람이면 눈물이 나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같이 일하실 때 네. 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나 아니면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소개해 줄 수 있는 것들. 예.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팟짱에서도 이야기했나 모르겠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한번 말씀드렸죠. 이종석 장관 자기 그 자서전 하여튼 그 뭐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고한 그 칼날의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칼날의 평화의 앞부분에 이제 저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2003년도였죠. 5월 달
그러고 보니까 딱 요맘때였네요. 네. 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 후에 미국을 처음으로 이제 방문하고 요맘때쯤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딱 시간도 요 시간대네. 밥 먹으러 나갔는데 이종석 장관이 당시 NSC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장윤선 기자가 저를 부르는 것하고 비슷하게요. 예. 그걸 부르더니 이제 오후에 점심 이후에 1시인가 뭐 2시인가 노 대통령 방미에 대한 어떤 보고 회의를 한대요. 대통령님 모시고 관저로 가서. 그래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로 가서요. 그래서 방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든지 뭐든지 네가 생각나는 대로 다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좀 말을 조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그때 청와대 행정관 1년 차여가지고 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다. 대통령 방미 때 하신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하고 메모를 쫙쫙 했습니다. 그래서 한 3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번 이제 방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좀 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저한테 첫 번째로 또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뭐 방미 당연히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뭐 인사는 했겠죠. 그리고 나서 방미라는 건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미국 갔던 거였고 또 당시에 미국 언론에서도 그랬고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진적으로 미국 간다, 미국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거운동할 때.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제 그때 방미의 결과들을 쭉 보면은 미국의 뭐 의원이라든가 또는 싱크탱크 사람들 만날 때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많이 던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것을 굉장히 슬기롭고 현명하게 답변을 잘 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하셨다고 당연히 방미 특히 이제 취임 후 첫 번째 미국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순방 행사였습니다. 근데 뭐 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덕담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니 이거 첫 번째 이게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5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다 들으시더라고요. 제지도 안 하시고 다 들으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5가지 지적한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높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 이름으로 나가면은 국회의원도 당선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 대통령께서 제가 5가지 지적하셨던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로 제가 지적했던 이런 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시 미국 가셔가지고 자기가 미국이 아니었으면 포로 수용소에 갔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도 말이 조금 심했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그 말이 좀 심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인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미국에 가가지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한미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를 구해야 된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노 대통령께서 뭐 반미하러 반미가 아니라 사진 찍으러 미국까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이거 반미 대통령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북핵 문제가 당시에 심각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발언을 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 또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닌데 대통령께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말단 행정관이 건방지게 딱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 말단 행정관하고도 대화가 잘 되고 토론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된다는 사례로서 그 이종석 장관이 그걸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게 소통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를 지켜보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국가안보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도 대통령과 말단 행정관이 일선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안 되겠죠. 불가능하죠. 지금은 수석들
장관들도 얘기를 보고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면 보고를 못해요. 대면 보고를 못하고 장관도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저 뭐 국회법 파동 때 그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그 엮어달라 면담을 좀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조차 보고조차 비서실장이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병기 비서실장이. 그래서 본인이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존재감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야당 의원들한테도 아예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했었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파다한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단 행정관은 뭐 눈빛도 못 마주치겠죠. 저는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미 이제 지나간 권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청와대에서 불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박근혜 정부 초반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못난 놈이 정 맞는다고. 그러니까 괜히 뭐 일하려고 의욕적으로 들어갔다가 뭐 잘난 척 하면은 못난 놈이 정 맞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복지부동하는 게 살 길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오래 있지 말고 그냥 1년만 있다가 경력 쌓고 나오면 된다. 이런 인식이 파다하게 깔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무슨 일 일어날 때마다 사실상 모든 일에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청와대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컨트롤 타워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네요. 있는 겁니다. 김상수 원장님이 이제 2시에 추도식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점심을 드시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인터뷰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만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밥 먹으러 가기 전에요. 정작하고 싶은 네, 이야기. 정작하고 싶은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 이 통일 외교 안보에 종착역이 없는 종착 브라더스의 종착 토크니까 그래서 제가 통일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 7주기를 맞이해서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 드리는 게 제 역할, 본분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주년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뵈러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무현을 계승하지만은 노무현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 시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14남북 공동선언,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동북아 평화협력시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실용적 균형외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자주국방, 이 모든 것들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승해야죠. 계승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시대는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내 정치권에서 뭐 전개 개편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없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유쾌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미래,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노무현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우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전개 개편이 되는 거라면 바람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는 제 소임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 7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파장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튼튼한 국방을 기초로 해가지고 외교를 능수능란하게 잘해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서 한국 경제를 한 걸음 더 도약시키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에 반드시 정권 유착해야 됩니다. 다음에 출마하셔야 될 것 같아요. 21대 국회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을 만드는 방송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아니 이 정도의 출사표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통일부 장관을 하셔야 청와대 될 경험도 있으시고. 통일부 장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따 뵙겠습니다.